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판구조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판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지표면에 판이 어떻게 분포하고 각각의 판의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종이 모형을 이용해서 판의 경계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이동 방향 보존형 경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경계이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이 부분에서는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수렴형 경계는 서로 다가간다 라는 내용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 제일 먼저 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표면에는 먼저 대륙을 받치고 있는 대륙지각이 존재하고 그 다음 대양의 아래쪽에 바닷물을 담고 있는 해양지각이 있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합친 이 지각 그 아래쪽에는 맨틀이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이 모호면을 경계로 지각, 맨틀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각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맨틀이 되겠죠. 이 맨틀 두께 깊이 약 100km 정도 되는 이 깊이까지는 특히 그 아래쪽 맨틀보다 더 딱딱한 부분입니다. 이 딱딱한 지표면의 이 딱딱한 이 부분을 두께 약 100km까지의 이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서 비율을 비교하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아주 얇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암석권입니다. 지각과 요 맨틀, 특히 상부 맨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부분이 암석권입니다. 지각과 상부 맨틀을 포함한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층을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권 자체가 맨틀 대류로 인해서 몇 개 조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암석권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판의 분포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앞서 지진대, 화산대, 지진 발생 지역 그리고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이 무질서하게 지표면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이 지진대, 화산대가 만드는 이 띠가 판의 경계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지표면에는 크고 작은 판들이 약 10여 개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이 지진 발생 지역, 화산 활동 지역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러한 경계에서 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태평양판이 있고 여기가 필리핀판이네요. 여기는 해양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판이 있고 북아메리카판이 있고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등등 이렇게 10여 개의 판들이 분포합니다. 자, 각각의 판의 경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렴 경계, 두 판이 서로 모여드는 수렴 경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화산활동,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지진, 신발지진이라는 것은 판의 두께 범위, 판의 두께니까 약 100km죠. 100km 두께 그 깊이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얕은 지진이고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고 신발지진은 깊이 100km 이상의 그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지진을 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는 경계이고 그리고 멘틀 대륙을 하강하는 부분이다 라는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각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가까이에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이 경계를 들 수가 있는데,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서로 수렴하면 밀도가 큰 태양판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멘틀 아래로 하강하는 이것을 섭입한다라고 합니다. 태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할 때, 이때 이 경계 부분에서는 깊이가 깊고 폭이 아주 좁은 해구, 이 골짜기, 해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는데 해구가 나타납니다.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는 일본 해구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쪽으로 섭입하면서 이 경계, 지하의 경계에서는 열과 마찰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암석의 일부가 녹습니다. 이 암석의 일부가 녹으면서 틈을 만들고 지표면으로 분출돼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뭐 해저에 있는 해산이었지만 이게 반복되면 지표면으로 해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구와 발달하게 형성된 섬들은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줄지어 해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호 모양, 부채꼴 모양을 이룬다 해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가 해구와 나란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 경계에서도,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이 경계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 쪽으로 가면서 여기는 깊이가,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남아메리카판, 브라질, 칠레가 있는 이쪽 남아메리카판 아래쪽으로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섭입하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판이, 나즈카판이 섭입하면서 해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해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안데스 산맥과 같은 대규모 습곡 산맥이 존재하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 이곳에서는 마찬가지로 해구에서 남아메리카판 아래쪽 요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역시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다음 예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충돌하는 경계인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그 예입니다. 두 판 모두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커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섭입하는 이 경계에서는 좁고 긴 해구가 형성되고,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섭입하면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호상열도가 해구와 나란하게 생기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괌이라는 그 섬이 바로 이 마리아나 해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수렴 경계의 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을 들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두 판의 서로 밀도가 비슷한 관계로 수렴하는 이 경계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양쪽 대륙 가장자리에 있던 퇴적층들이 서로 밀려 올라가면서 대규모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데, 이 판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는, 충돌하는 경계에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발산 경계로 넘어가면 발산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해령 열곡대와 같은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신발 지진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경계이다 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산 경계의 예는 이제 여기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이다 해서 이 부분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이 판을 요 해양저를 들어올리면서 해령을 형성합니다. 해령이란 해양 대양저 바다 대양의 그 대양저에 발달한 해저 산맥 대규모 산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해령 한가운데는 두 판이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이란 뜨거운 골짜기 이런 뜻이 아니고 찢어진 골짜기, 갈라진 골짜기를 말합니다. 해령 한가운데 열곡이 발달한다. 이 열곡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서 분출된 마그마로 인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대륙판 아래에서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예가 아프리카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아프리카 이 부분인데 아프리카 동쪽 아래쪽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일어나면서 역시 아프리카 요쪽에 골짜기를 만드는데 이 골짜기가 한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있고 마찬가지 해령처럼 화산 활동이 있고 그리고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경계입니다. 보존 경계는 지난 시간 우리가 모형에서 알아봤듯이 해령 발산 경계가 존재하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부분이 보존 경계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어긋난 이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단층이 발달하고 이 변환단층에서는 천발지진, 깊이가 얕은 천발지진이 발생하나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이 보존 경계에 얘는 해령과 해령이 발달하는 대양저에서 수많은 보존 경계가 존재하지만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보존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경계인데 여기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거대한 변환단층이 육지에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변환단층입니다. 이 변환단층이 생길 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겠죠.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은 없으나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판이란 무엇인가, 판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 판의 경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